22. 생각과 감정. 우리는 생각을 쓰면서도 생각대로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노예이지 생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들면 그 감정이 구속을 당하여 괴로워합니다. 일단 감정이 들면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고 감정의 노예입니다. 생각은 두뇌에서 일어나고 감정은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은 생각이라고 하는 입자적인 측면에 응하여 일어나는 파장적인 측면입니다. 생각은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면 감정은 마음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채색입니다. 몸과 마음의 진노를 제대로 하려면 생각과 감정을 내고드리는 일심의 이력을 얻어야 합니다. 일심의 이력을 얻기 전에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제 몸이면서도 제 몸을 생각대로 부리지 못합니다. 일심의 힘을 얻기 전에는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감정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일심의 힘을 얻어야 생각과 감정의 주인으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제대로 합니다. 일심의 힘이 들려진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생각과 감정을 주재하여 저급한 생각이나 감정이 차차 줄어들다가 텅 빔이 자리잡게 되어야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일심으로 생각을 낼 때에는 텅 빔의 인당 제3의 인당은 눈으로 보고 일심으로 고급 감정을 창조할 때에는 텅 빔의 가슴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리 13. 어째서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가? 일하면서 노는 꿈을 꾸고 놀면서 일하는 꿈을 꾸기에 인생을 꿈꾸면서 산다고 합니다. 전에 보니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의 지배를 받으므로 일할 때는 놀지 못하고 놀 때는 일하지 못한다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에 매여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는 일하거나 노는 것이 다르나 일하거나 노는 것을 구경하는 차원에서는 일하면서도 노는 것이 가능하고 놀면서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경하면서 일하고 놀게 되면 일과 노는 것이 차이가 없고 구분이 없어져 일하면서 노는 꿈을 꾸지 않고 놀면서 일하는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일한다 논다는 생각을 텅 비운 다음 천지 만물을 그 텅 빈 공간에 들여놓으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과 사이와 틈이 없어서 감각의 눈이 떠지면서 생전 처음 사물을 대하고 구경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구경하면서 일하거나 놀면 꿈을 꾸지 않게 되어 인생의 대몽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본유 감각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네의 생각은 이원성의 지배를 받던 차원에서 일원성인 감각의 차원이 되어 일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감각함이 가능하고 놀면서 노는 모습을 감각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각은 지금 여기이므로 꿈을 꾸지 않는 깨어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생각의 이원성에
몸은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꿈을 깼다는 것은 이원성, 일심, 합일, 감각의 눈으로 구경한다는 뜻입니다. 이원성에서 비롯된 꿈에서 깨어나면 구경을 통하여 망중한을 즐길 수 있으므로 다시는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을 꾸면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꿈에서 깨어나 구경을 하면서 삶의 리얼한 다양성을 맛보고 즐기게 됩니다. 봄 24. 둘이 하나로 거슬러 오름과 하나에서 둘로 내려옴. 둘에서 하나의 근원으로 거슬러 오름이 밖에서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근원과 바탕을 깨달음입니다. 본질은 깨달음입니다. 제로에서 하나를 통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본질에서 현상계를 운영함입니다. 거슬러 올라갈 때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물이 다르지 않고 둘이 다르지 않고 하나인 도리를 밝혀내는 과정으로서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밝은 것이 어두움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선이 악이고 선이 악이고 산이 물입니다. 그러나 본질 안에서 현상계 밖으로 나갈 때는 감각이 펼쳐진 제로 가운데 한 생각을 부였을 때는 밝은 것은 밝은 것이고 어두움은 어두움이고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있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일심으로 한 생각을 부여써서 이원성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양자택일을 하여야 합니다. 진실을 선택하고 착한 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의 선택은 이원성이 아닌 이원성 일심이므로 생각을 선택하는 대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할 거냐 말 거냐의 이원성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여도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어두운 감정에서 밝은 감정으로 만드는 것은 일심의 유력입니다. 성리연마를 통하여 본질을 깨달아야 일심으로 생각과 감정을 부리고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야 천지만물을 품에 안고 예뻐해 줄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 하늘에 닿아야 땅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 둘이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사람이 사랑이 되어 사랑의 삶을 삽니다. 봄 25. 텅 빈 가운데 일심으로 생각과 감정을 부리고 쓰기. 둘에서 하나로 올라가 하나이면서 제로인 상태에 도달하여야 하나의 힘으로 이원성은 생각을 부리고 쓸 수 있고 하나의 힘으로 이원성은 감정을 잡아 돌릴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려 쓸 수 있다는 것은 몸의 주인이 됨이고 일심으로 어두운 감정을 밝은 감정으로 잡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됨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 연후에 텅 빔이 진공입니다.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텅 빔은 무기공입니다. 진공은 본질인지라 변함이 없으나 무기공은 현상임으로 변합니다. 진공에는 일심의 힘이 있지만
무기공에는 일심의 힘이 없습니다. 진공이 되어야 일심으로 생각과 감정,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봄 26 텅 빈 가운데 일심으로 오감을 부리고 쓰기. 좌뇌 보니 생각유지의 이원성에서는 생각이 오감에 끼어듦으로써 눈으로 글자를 보노라면 자기의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듣노라면 책에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이 작동하면 귀머거리가 되고 청각이 작동하면 동사가 됩니다. 시각과 청각이 따로따로 작동하여 시각과 청각이 분열됩니다. 그 모든 것은 생각이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오감도 이원성이 되어 시각과 청각이 동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분리적으로 작동하여 이목이 총명하지 못한 불구의 몸이 됩니다. 오감을 제대로 작동하려면 생각이 주도하던 차원에서 감각이 주도하여야 합니다. 전에 보는 생각 위주에서 운에 보는 감각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로 벌어진 차원에서 한 가지로 모아져야 텅 빈 가운데 일심의 힘이 생겨 오감을 제대로 부리고서 이목이 총명해집니다. 이목이 총명해져야 보이는 모양과 색깔이 선명하고 들리는 소리가 명료하여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어 삶의 신비와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 27 소우주의 주인 거쳐 대우주의 주인 되기. 60조 세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소우주의 주인이 되려면 이원성인 생각을 이원성인 감각이 주도하여 일심의 힘으로 생각을 마음대로 부리고 써서 몸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일심의 힘으로 이원성인 감정을 마음대로 잡아돌려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이원성에서는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 괴롭고 감정의 이원성에서는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을 밝게 만들지 못하여 괴롭습니다. 텅 빈 일심이 이루어지면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어두운 감정이 들면 즉각 밝은 감정으로 만들 수 있으니 항상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자유차지하여 소우주의 주인입니다. 여기에서 오감의 이원성이 일원성으로 바뀌면 시각과 청각이 합일되어 모양과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고 모든 소리들이 명료하게 들려 감각은 눈이 떠져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의식에서 그려낸 감각의 거울에 뜬 현상계는 순간순간 빅뱅을 통하여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기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기 새끼 이뻐하듯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 새끼인지라 마냥 이쁘게 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지상에 있는 산하대지, 동식물이나 사람의 이르기까지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라만상이 자기 안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텅 빈 마음의 보따리에 담깁니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드디어 소우주의 주인이 대우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자유차지하여 몸과 마음인 소우주의 주인이 된 연후의 오감을 자유차지하여 감각의 눈을 뜨면 천지만물이 자기의 창조물이 되어 창조주의 사랑이 꽃 피어납니다.
법리 18. 무엇을 구경하는가? 구경하는 차원이란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되어 작용함입니다. 텅빈 자기의 의식의 스크린에 자기와 남 모든 것이 비치는 모습을 늘 봅니다. 구경하는 차원은 자기의 생각, 감정, 오감의 이원성이 발로 되자마자 즉각 알아차려 생각을 내리면 내고 생각을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고 어두운 감정을 밝은 감정으로 즉각 바꿀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되고 오감을 통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의 감촉을 통하여 자기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현상계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사랑하고 누립니다. 구경을 통하여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구경하는 눈을 뜨기 위해서는 생각의 이원성, 감정의 이원성, 오감의 분열을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없는 텅빔이 되어야 일심이 생겨 생각과 감정과 오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버리고 쓰임이 가능합니다. 구경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고 자기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삶을 창조합니다. 구경하는 눈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법리 19. 감각의 눈을 뜨면 몸놀림이 가벼워집니다. 감각의 눈을 뜨면 눈이 밝아져 어지럽고 더러운 것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감각의 눈을 뜨면 몸이 가벼워져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쉬워집니다. 몸이 무거운 것은 마음을 먹어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각의 눈을 뜨면 몸이 부지런해집니다. 힘들이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몸이 잘 움직여집니다. 감각의 눈을 뜨면 골고루 두루 살피고 자세하게 살피는 능력이 생기고 몸이 말을 잘 들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몸을 가볍게 놀릴 수 있습니다. 도를 통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청결 정돈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봄 30. 몸과 마음의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몸과 마음이 시간의 이원성으로 찢어져 쫓기지 않으려면 현재가 바로 서야 합니다. 현재란 오감의 감각이 활짝 열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온냄과 부드러움과 거침을 알아차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의 눈을 뜨고 삽니다. 그런 연후에 생각으로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여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아 괴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여도 가상적이 아니어서 번뇌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경하면서 일을 하면 구경이 현재이고 일이 미래지향적이라도 지금 여기에 현실이 존속됩니다. 이목이 총명하여야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구경을 하면서 살아야 순간순간을 살고 현실을 살아 시간에 속박당하지 않아서 쫓기거나 쫓아가기에 급급하지 않아 여유만만한 삶이 사라집니다. 찰나를 구경하면서 삶이 영혼을 삶이 됩니다.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할 때 오감을 활짝 열어 구경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감각과 생각, 감각과 행동의 상생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봄 30일 실상과 허상, 현실이란 이론성인 감각이 우감을 부여써서 의식의 스크린에 실상이 뚜렷하게 자리잡음이고, 망상이란 이원성인 생각이 오감으로 반영된 실상에 끼어들어 조각나게 만들거나 희미하게 만들거나 사라지게 만든 자리에 허상이 뚜렷하게 그 자리를 차지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상이 실상처럼 됩니다. 허상이 뚜렷하게 자리잡는 순간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진실이 자리 잡으면 거짓이 자리 잡을 틈이 없고, 거짓이 자리를 잡으면 진실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경을 하고 있다가 생각으로 만든 허상이 자리 잡는 기미가 보이면 지금 여기를 반영하는 보고 듣고 감각하는 오감을 작동시키면 실상이 자리 잡아 생각이 만든 허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감각이 자리 잡은 자리에 생각을 부렸으면 이성이 되고 지혜가 되지만, 감각이 자리 잡지 못한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면 거짓이 되고 어리석음이 되고 번뇌 망상이 됩니다. 구경하는 눈, 바라보며 눈을 뜨면 실상과 허상이 확연히 구분이 되고 지금 여기를 반영하는 우감을 펼쳐 허상을 물리치고 실상을 선택하며 자유자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에 속아 휘둘리는 처지에서 생각을 로봇처럼 부리고 쓰는 주체성이 섭니다. 전해본유 생각 위주의 두뇌 구조가 문해본유 감각 위주의 두뇌 구조로 바뀐 결과입니다. 생각이 관할하던 오감을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오감을 직접 관할하게 되어야 허상에 속지 않고 항상 실상을 구경하는 재미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의 실상에는 번뇌 망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신비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은 잠시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그 바탕과 근본에는 항상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이 존재합니다. 봄 30일 피부의 감각적 기능, 오감의 감각 기능 중 후각과 미각을 제외한 시각과 청각과 아울러 피부와 촉감, 문감, 냉감, 통감, 압감과 얼굴, 피부의 희노애락의 표정은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감각적 기능은 춥고 더운 것을 느끼고, 바람이 불어 시원함을 느끼고, 바람이 불어 매서움을 느끼고, 습도를 느끼고, 옷이 커서 헐렁함을 느끼고, 옷이 작아서 꽉 조이는 감을 느끼고, 몸이 가려운 통증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얼굴의 피부는 표정을 통하여 희노애락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밝은 감정은 밝게, 어두운 감정은 어둡게. 화가 나게 되면 붉은색을 띠게 되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웁니다.
감정이란 생각을 입자적인 측면이라고 볼 때 생각이 파장적인 측면입니다. 생각은 좌뇌에서 일어나고 감정은 가슴에서 파동칩니다. 우리가 감각에 눈을 뜨고 텅 빈 가운데 일심으로 생각이 일으키는 망상을 보고 지우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얼굴 표정 알아차리기를 통하여 감정을 잡아 돌리는 것은 피부의 감각적 이온성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촉감에 따라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끼워입고 가려우면 긁어주고 아프면 주물러주고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를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게 해줍니다. 또한 얼굴의 피부가 짙는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일그러지면 문득 깨달아 본래의 평상 얼굴로 돌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좋으면 좋아서 죽겠고 나쁘면 나빠서 죽겠지만 감각의 원대국은 텅 비어 둘을 포용하고 둘을 초월합니다. 오감 중에 항상 작용하는 시각, 청각은 물론 촉감이 있음을 알아 생각의 이원성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감각의 일원성으로 다스려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울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합니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해서 그치지 않고 더위 가운데 냉기를 느껴보고 추위 가운데 온기를 느껴보고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으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오감을 분열시키지 않고 감각이 직접 다스리면 오감이 주는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 33 오감을 통한 창조, 오감을 통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 전체의 피부를 통한 상쾌함과 불쾌함, 춥고 더움, 배고픔과 배부름, 부드러움과 거침, 가려움, 몸의 통증 등 몸 전체에 대한 감각을 통하여 우주를 감지하는 동시에 우주를 창조합니다. 눈을 감으면 우주의 현상이 없어지고 귀를 막으면 세상의 소리가 없어집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면 현상이 창조됩니다. 눈은 항상 모양과 색깔을 감지하여야 하므로 한 가지 감각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귀는 항상 소리를 들어야 하므로 한 가지 감각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로 냄새를 맡는 것은 냄새가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항상 감각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 호흡을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입으로 맛을 보지만 맛을 보는 것은 먹을 때만 이루어지므로 말하는 기능을 입이 추가로 맡았습니다. 피부는 얼굴을 통하여 희노애락의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분포되어 있는 피부를 통하여 온도, 습도, 통각, 압각 등 존재의 속성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야 있는 그대로의 살아있는 우주를 감지하고 창조합니다. 감지한다는 말은 생각인 물성에서 하는 말이고 창조한다는 말은 감각인 영성에서 하는 말입니다. 감각인 영성으로 오감을 작동시킴이 관념적인 우주가 아닌 실제적인 우주를 창조함입니다.
눈과 귀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고 코와 입과 피부를 통하여 창조한 우주의 속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하여 우주의 모양과 색깔과 소리와 속성을 창조하고 일심으로 생각을 굴림으로써 우주를 운행합니다. 텅 빈 가운데 일심으로 삶을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감각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생각으로 우주를 운행합니다. 오감과 생각 6가지 기관으로 삶을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천지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의 차원이고,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한다는 것은 감각의 차원입니다. 감지하는 것이 창조이고 생각하는 것이 운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오감을 통하여 감지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주가 되어야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꼭 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인생이 내가 곧 하늘로서 사람의 완성이고 삶의 완성입니다. 봄 34 생각을 통한 운행, 텅 빈 오감을 통하여 창조한 우주를 일심을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우주를 운행함입니다. 일심으로 마음먹은 데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창조는 무한의 공간에 천지만물을 만듦이고 운행은 영혼의 시간을 굴림입니다. 감각으로 공간 안에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한 만물을 감지하고 확인하고 생각으로 마음먹는 대로 동작을 하여 시간을 운행하여 생성, 소멸과 변화를 주도합니다. 창조는 눈을 뜨는 즉시 이루어지고 운행 역시 마음먹자마자 돌아가므로 천변만화를 주도하되 천변만화에 물들지 않아 항상 무심일심이 보존됩니다. 해도 한 바가 없어 변화 가운데 불변이고 불변 가운데 변하여 흔적 자체가 없으니 구경하는 점이 끝이 없습니다. 봄 73 물적인 창조와 영적인 창조. 생각은 물질입니다. 생각은 시간성입니다. 생각으로 창조를 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 우주가 생기고 현대를 거쳐 미래로 간다고 하는 시간성으로 봅니다. 감각으로 창조를 보면 지금 여기 존재하는 우주, 살아있는 우주를 눈 깜짝하는 사이에 창조하고 확인하는 우주입니다. 물적으로 보면 부모가 나를 창조하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가 부모를 창조한 것입니다. 물적인 나는 티끌이지만 영적인 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물적인 나가 아무리 사랑을 연마하여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적인 나가 한순간 깨달음으로 영적인 나가 되는 순간 사랑이 완성됩니다. 봄 36 창조와 운행. 창조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감각으로 공간을 감지합니다. 오감의 원대공인 감각 자체가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이 공간을 자각합니다. 그 공간에서 눈을 뜨면 모양과 색깔이 있는 천지만물이 대뜸 생겨납니다. 귀를 통해 천지만물이 내는 소리를 듣고 코로 천지만물의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피부 감각을 통해 온도, 습도, 압각, 통각으로 상쾌함과 불쾌감을 느끼고 얼굴, 피부의 표정을 통하여 신호에다 그 감정을 파악합니다. 감각을 통하여 공간과 만물의 속성을 감지하고 창조하며 또한 그 속성을 파악하고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감각을 통한 천지창조와 천지만물에 대한 속성의 확인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간의 범주입니다. 다음으로 텅 빈 감각 가운데 일심을 통해 마음을 먹는 대로 말을 하고 고개를 돌리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손과 발을 사용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시간을 운행함입니다. 감각을 태초라고 하면 생각일심은 비단의 수를 놓음입니다. 감각을 날줄이라고 하면 생각은 시술입니다. 날줄은 행적이므로 공간성이고 시술은 종적이므로 시간성입니다. 감각은 공간성이고 생각은 시간성입니다. 감각의 바탕에 생각의 실로 비단을 짭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창조 이후 시간을 운행함 역시 크게 보면 창조의 연속입니다. 감각도 창조이고 생각도 창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창조와 운행이 둘이면서 둘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창조이고 움직여도 창조입니다. 감각과 생각이 본래 제로이면서 하나이므로 감각 가운데 생각의 싹이 있고 생각 가운데 감각의 바탕이 있어 창조가 운행이고 운행도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천변만화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들 보면서 구경하니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창조와 운행을 주도하면서도 창조와 운행을 주도한 바가 없습니다. 봄 30절 축지법. 우리는 대개 길을 가면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는 내내 미래에 도달할 목적지를 기다리면서 갑니다. 그것은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현실을 배제하고 미래라는 가상 공간의 머무름입니다. 거기에는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간격이 벌어져 시간적으로 분열되어 그 간격을 메우려고 하는 조급함과 지루함이 발생합니다. 기다리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무기력하고 괴로워집니다. 기다리는 대신 기다리는 마음을 비우고 주변의 풍경으로 시선을 돌려 구경하면서 가면 둘이 벌어지지 않아 목적지를 향하여 희구하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발견의 기쁨이 있어 지루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아 어느 사이에 금방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축지법입니다. 축지법이란 땅을 주름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발 한 발 과정 하나하나에 충실하여 구경하면서 가다가 보면 공간적인 거리감이나 시간적인 거리감이 사라져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축지법이란 목적지에 당도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구경하면서 감입니다. 구경하면서 가면 출발과 과정과 도착이라고 하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사이가 없어져 나누어지지 않아 축지법을 행함입니다.
축지법을 행하려면 일심으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쓰고 부릴 수 있는 연후에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각의 눈이 떠져야 기다리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구경이 연속됩니다. 구경이 끊어지지 않아야 축지법이 가능합니다. 축지법을 행하면 출발하여도 출발한 바가 없고 가고 와도 가고 온 바가 없고 도착하여도 도착한 바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영성에서는 가기 이전에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정하는 것이 축지법입니다. 봄 85 도를 행하기 몸관리 몸의 주인이 되면 마음을 써서 몸을 잘 먹이고 몸에게 운동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도를 닦아서 도를 얻었으면 도를 행하여야 합니다. 농작물을 기르는 태도 거름을 주는 데 따라 수확이 결정되듯이 무엇을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과 귀를 부리고 쓸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지 않듯이 먹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곡식, 채소, 멸치, 육포, 건과류, 과일 등을 하루 한 끼 아침 식사 때 조금씩 골고루 섭취하여야 합니다. 매일 제사를 지내듯이 정성을 들여 차려 먹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생활에는 팔과 다리를 단련하면 그만입니다. 다리 운동은 별도 운동이 필요치 않고 약간 오르막이 있는 산책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이나 걸어다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팔 운동은 아령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아령을 앞뒤로 가게 잡고 늘어뜨린 상태에서 만세를 부르듯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양손으로 아령을 잡고 늘어뜨린 상태에서 양팔을 구부려 어깨 높이까지 수평으로 들어 올린 다음 위로 뻗치는 동작을 반복하고 양손으로 아령을 잡고 늘어뜨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올린 다음 아령을 상하가 되게 잡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반복하고 양팔로 아령을 앞뒤로 가게 잡고 늘어뜨린 상태에서 턱 부분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양팔로 아령을 좌우가 되게 잡고 턱 부분에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6에서 10까지 이외에 5가지 동작을 좌우의 팔을 그대로 반복하는 동작을 행하면 모두 10가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운동을 통하여 생활에 직접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되 중을 잡아 지나치게 지칠 정도로 과도하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근육을 기르되 평소에는 부드럽고 힘을 쓸 때에만 단단하게 뭉칠 정도로 단련하는 것이 조화롭습니다. 사람에게는 두뇌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나치게 운동을 하여 근육을 붙이면 에너지를 몸에게 빼앗겨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뇌 운동은 오감을 활짝 펴 감각의 눈으로 전체를 구경하고 부분을 자세하게 구경하는 차원에 이르도록 하고 열심으로 사유와 사색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단련하는 것으로 봄나라 책읽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한 끼 아침 식사를 골고루 먹고 매일 아령으로 체조를 하고 매일 걸어다니고 매일 봄나라 책읽기 하는 것이 주인이 몸을 관리하는 최선으로서 도를 행함입니다.
봄 39. 이원성과 일원성. 전해보는 생각 위주로 살면 이원성으로 갈까 말까라고 하는 두 개의 생각, 두 개의 나가 맞서서 가면서도 발걸음이 무겁고 안 가기로 결정하여도 갈 걸 그랬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기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하나의 자기가 자리 잡지 못하여 두 개의 자기가 하나의 몸을 공유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가 달린 형국입니다. 자기는 하나인데 자기가 둘로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상태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삶은 주인이 둘인지라 자기 몸이건만 자기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지만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여 일거일동 사는 것이 고생입니다. 그러므로 전해본유 생각 위주로 둘로 갈라진 자기를 문해본유 감각 위주로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켜야 하는 것이 도를 닦는 까닭입니다. 생각은 이원성이고 감각은 일원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원성인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면 감각을 억누르고 오감이 생각이 끼어들고 간섭을 하여 생각과 감각은 상극의 관계가 됩니다. 이원성인 생각이 주도하면 생각이 감각을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성을 일원성으로 만들려면 봄나라 책을 읽음으로써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가이드하여 양극단으로 벌어져 삼극으로 달리는 대소유무라고 하는 두 개의 상반된 일체의 관념들이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임을 밝히고 다 같은 하나의 손님을 실감하도록 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생각이 갈 때까지 가도록 함으로써 생각이 침묵을 하도록 하여야 감각이 살아납니다. 아울러 책 읽기 낭독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연습을 통하여 생각의 영향권 내에서 독자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던 시각과 청각을 직접 일깨워 부리고 쓰는 연습을 통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합니다. 생각 위주로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된 중생을 감각 위주로 만들어 하나의 자기로 통일하고 합일시켜야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주체성을 회복하여 이원성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잡아돌려 마음을 평정시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도를 닦는 것은 이원성을 일원성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직 봄나라 책을 낭독과 묵독으로 반복하여 읽기만 하면 이원성의 중생은 일원성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시간 공간에 제한되어 두렵고 답답한 심사를 벗어나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오감 중 원몸의 피부 감각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느낄 때 불쾌감이 든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반드시 좋다, 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싫어한다는 반응이 일단 나오면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여 더욱더 더워지고 추워집니다. 이러한 분열과 괴로움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어 더위를 온몸으로 느껴보면 더위라고 하는 현상이 신비롭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위도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괴롭던 마음이 더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기쁜 마음이 됩니다. 둘로 벌어지면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면 기쁩니다. 좋다 싫다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의식, 감각이 반로되어 지속될 때 모든 고정관념이 타파되어 텅 빈 공간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의 화장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입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금 40일 상단전에서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으로 내려오기까지 잔해군 생각유지의 이원성에 단결한 두 개의 가짜 주인이 하나의 몸을 부림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진행되는 미숙한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책립계 묵독으로 다독하여 양극성으로 벌어진 이원성을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이름만 두 개로 다르지 결국 다 같은 하나의 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감지하도록 하여 더 이상 생각이 나아갈 곳이 없는 데까지 이르러 생각이 침묵을 하도록 하여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이 살아나 활짝 열리게 되면 이원성이 일원성이 되어 두 개의 가짜 주인은 사라지고 하나의 주인으로 복원되면서 두뇌가 텅 비게 됩니다. 한편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면 이윽고 머리가 둘 달린 괴물은 머리가 하나 달린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생각에 끌려다니던 노예 신세에서 생각을 자유자재하는 주인이 됩니다. 선악시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이에 따라 생각의 교란을 받던 오감은 텅 빈 감각이 주재하게 되면서 있는 그대로의 만물이 선명하게 보여 진선미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으로 내려와 중단전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고 물들던 수동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환경 조건을 초월하여 능동적으로 어두운 감정을 밝게 돌리고 추한 감정을 아름답게 돌리고 불쾌한 감정을 유쾌하게 돌리는 데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둘로 분열된 자질구레한 파문은 가슴에서 만들어진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이 넘친 최상의 행복의 파장 앞에 잦아집니다. 조건부여된 감정의 물결이 텅 비워진 다음 일심으로 하나에서 바라는 창조가 이루어지면 환경 조건을 초월한 환경을 창조하는 자로 돌변합니다. 그리하여 두뇌가 텅 비워져 하나의 진짜 주인이 들어서서
이원성의 생각을 다스리게 된 다음 오감의 눈으로 천당 극락을 구경하게 되고, 이원성은 감정을 가슴으로 다스리게 되면 일 없는 사람이 되어 배꼽 아래 뿌리 하단전으로 내려가 의식적인 호흡을 통하여 성태를 장량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형편에 따라 분해로 가슴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일이 없으면 뿌리로 돌아가 충전시켜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상단전에서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으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선천에는 하단전에서 중단전을 통과하여 상단전에 이르는 과정이었지만 후천에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봄 42 선천과 후천. 선천은 전에 본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생각인 양이 감각인 음을 누르는 어금 존양의 삶입니다. 생각이 정권을 잡았으나 생각의 이원성으로 긍정과 부정, 보수와 혁신이라는 두 개의 주인이 서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삶과 역사입니다. 생각은 물질이므로 생각이 분열하여 물질의 기백을 이룩하는 시기입니다. 물질의 기백은 이루어졌어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후천으로 넘어갑니다. 음인 감각이 양인 생각을 이겨 음이 바탕이 되어 양을 부리고 써서 음양이 상생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정음 정량의 삶입니다. 은혜본의 감각 위주의 후천 세상입니다. 여기서 이원성은 일원성이 되어 텅 빈 하나의 자기로 통일되고 합일되어 일심으로 마음먹은 데 따라 몸을 곧장 부리고 쓰고 감정을 돌려 즉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오감을 통하여 진선미의 세계를 구경하는 눈을 두고 가슴에서는 언제나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파장을 분출하여 사랑을 실현합니다.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기쁨을 앗아갈 만한 일이 없고 이쁘지 않은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의 완성이고 삶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유평화 행복의 삶입니다. 전해보는 생각 위주의 선천에서 은혜보는 감각 위주가 된 후천입니다. 봄 43 어진 주인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 상극의 두 주인 서로 다투고 경쟁하던 상극의 두 주인이 물러가고 하나의 주인이 들어서면 몸을 부리고 씀에 있어서 주종관계가 전제 군주가 아니고 성현 군자와 같아서 어진 주인입니다. 하나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주와 종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주인이면서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몸이라는 모습을 부리고 씀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주인의 권유를 내세워 명령을 내리고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우여곡절을 감안하여 명령과 복종의 형식을 탈피하여 강제적이 아니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유도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던 몸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일 기색이 없는 경우를 당하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성내거나 질타하지 않고 명령을 거두고 기다려줍니다. 어진 주인은 말을 잘 듣던 소가 말을 듣지 않아도 소를 원망하지 않고 어딘가 불편한 데가 있는 줄 알아서 기다릴 줄 압니다. 어진 주인은 머슴들에게 주인 티를 내지 않으니 머슴과 구별이 되지 않고 머슴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 머슴을 믿고 머슴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합니다. 어진 주인은 머슴이 말을 잘 들어준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칭찬해주고 몸이 피로하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몸을 쉬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어진 주인은 몸에게 골고루 잘 먹여주고 팔다리 운동을 매일 시켜주고 독서를 통하여 두뇌 운동을 매일 시켜주고 자주 몸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하나의 주인이 들어서면 어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어지러집니다. 하나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44. 옵션이 실력이다. 텅 빈 가운데 하나로 뭉친 하나의 자기는 옵션을 통해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색칠을 합니다. 옵션을 걸 줄 몰라 옵션을 걸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선악 미추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라는 옵션을 걸고 바라보면 좋다, 싫다는 생각이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연을 바라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나의 창조물이라는 옵션을 걸고 바라보면 자기 새끼 보듯이 정감이 우러나 이뻐 보이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옵션이 실력입니다. 삶 가운데서 1000만 번 옵션을 걸고 살면 나중에는 특별히 옵션을 걸지 않아도 옵션이 마음의 바탕에 자리잡아 잊어먹지 않고 평상심으로 작용합니다. 옵션을 걸면 관점이 바뀝니다. 옵션을 걸어 관점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 창조의 실력입니다. 옵션은 두 개의 머리가 있는 이원성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머리, 하나의 자기, 감각의 이원성, 운의 본유가 되어야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자기가 쓰면 언제 어디서나 신비와 아름다움,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옵션을 걸어 관점을 바꾸어 창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위력을 얻어야 합니다. 옵션이 실력입니다. 봄 45. 진실이 실력이다. 말은 진실을 담아냄입니다. 진실은 감각으로 포착합니다. 말은 포착된 진실을 생각으로 개념화 논리화하여 언어로 표출함입니다. 문답을 통해 말이 막히는 현상은 감각이 부실하여 사실과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감은 있어도 생각이 여물지 못하여 개념화 논리화하는 능력이 부족하여도 말이 막힙니다. 감각이 탁월하고 생각이 명료하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은 있는데 생각이 흐릿하면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도 부족하고 생각도 흐릿하여도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입자적인 측면만 나타내고 파당적인 측면이 가미되지 못하면 무미건조하여 감동과 공감을 주지 못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실도가 보입니다. 감각을 통하여 진실을 담아내는 소리인지
생각으로 기억으로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검색하여 나오는 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감각으로 포착한 진실을 발견하여 나오는 소리인지 기억을 통하여 과거의 지식이나 정보가 나오는지 추리를 통하여 미래의 허구가 나오는 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각이 진실이 말 잘하는 실력입니다. 생각의 언어에서 감각의 언어로 진리를 보아야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하면 말을 더듬어도 말 잘하는 사람이고 진실하지 못하면서 말만 유창하여도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이 실력입니다. 봄 46 원해님과의 문답 토요 감각개발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해님이 등산 갔던 길에 오랜만에 술이 얼굴에 취한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들고 와서 절을 한 다음 묻기를 평소에 대중을 잡으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중 잡는지 대중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즉시 잔을 반분하여 원해님에게 반잔 주고 나머지 반찬을 원해님과 함께 마시고 난 다음 이제 일고 왔으니 그만 집에 가보시오 라고 하였더니 질문에 빠져 답을 알아듣지 못하였으므로 머뭇거리는 사이에 조카며느리인 원장님이 원해님에게 이제 가셔야죠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모시고 나가 차 타는 데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원해님이 법을 묻기 전에 절을 한 것은 몸보시이고 술 한잔을 올린 것은 물질보시에 해당되니 보시 공덕으로 법을 물을 권한이 생겼습니다. 술 한잔을 올리고 대중 잡는 법을 물었으니 술 안 마시는 경우와 혼자 받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은 양극단이므로 그 법을 쓰지 않고 한 잔을 나누어 권하여 함께 마셨습니다. 나 혼자 공양을 다 받아먹기만 하면 빚을 진 셈이니 나도 한 잔을 따라 권하였으니 나도 보시공덕을 주어 권한이 생겼으므로 이제 이를 보았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원외님이 답을 알아들었더라면 이제 그만 가보시오라고 하면 즉각 법문 잘 들었습니다라고 한마디 한 다음 자발적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스스로 가지 못하고 원정님의 도움을 빌려갔으니 자기 몸을 스스로 부리고 쓰지 못하였으니 입공 출공을 말할 자격이 아직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들은 그 자리에 있던 법님들 중 몇 사람이나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마침 재치있게 끼어들어 난국을 수습한 덕분에 감각개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마무리되었으니 원정님의 감과 공덕이 지대합니다. 그러나 감만 있고 행동은 제대로 하면서 한 동작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이치를 분석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실력이 모자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실력이 모자란다고 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 같지만 알고 보면 하늘이 구두를 놓아 벌어지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국원에 들어갈 이러한 글도 나오지 않았을 터이니 아무리 작은 일도 하늘이 구두를 놓아야 돌아가니 선악이 본래 없음이 자명합니다. 일석조모의 책을 1시간 동안 낭독을 하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낭독하는 그 목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도 내 귀로 듣습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허공 안에 있는 나, 그 모든 것을 의식의 스크린에 올려놓고 함께 감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부하고 저항하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미움이 일어나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머무르지만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바라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완성 2